블하 블루진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계시는 노지 캠핑 과연 합법인가 불법인가?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정확하게 법률을 모르는 채로 차박 혹은 캠핑들을 많이 다녔는데 이런저런 이제 문구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사유지이거나 합법적으로 취사가 허용된 곳이 아니면은 불법이다. 이런 식의 문구를 시작부터 적고 영상을 업로드 하시거나 뭐 그런 설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법률을 정확히 찾아봐야겠구나 해서 법들을 이제 완전히 찾아서 정리를 해둔 게 1년 반쯤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법을 열심히 찾아봤고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도 다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 보시고 이건 아니다, 그 해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한 번 더 찾아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노지에서 취사 야영 그리고 차박까지 묶어서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한 줄 요약으로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가능한데 요거는 불가능 이런 식으로 또 쪼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꽤 길 거예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뭐 어느 법에서 그렇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요. 저는 직접 그 법을 찾아보고 직접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연환경보전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치면은 그 법을 전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법이 있고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좀 다르거든요. 둘 다 찾아보시면은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취사 이렇게 검색하면 딱 튀어나와요. 그럼 먼저 자연환경보전법부터 볼게요. 법을 보실 때는 먼저 목적하고 정의를 보는 게 중요해요. 목적, 정의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법에서 정의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우선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재 목적은 자연환경을 훼손으로부터 보호한다.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이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너무 당연하죠. 정의를 봤을 때 자연 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생물과 비생물 그냥 자연에 둘러싸인 모든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취사를 찾아보게 되는데 일단 저는 이 법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긴 했는데 빠르게 찾아보시려면 컨트롤 F를 눌러서 검색하는 게 뛰어나면 여기서 취사 그러면 지금 결과물이 총 3개가 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16조네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밑에 있는 1, 2, 3, 4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을 보시면 환경불용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 환경불용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 뭐냐? 환경불용을 눌러보면 휘발유, 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 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한마디로 불을 피우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연료는 전부 다 인화물질이다. 그래서 인화물질 소지하거나 아니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야영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딱 보면 인화물질 소지 자체도 안 돼. 근데 우리가 부탄가스, 이소가스 가게에서도 팔고 우리가 사서 마음대로 갖고 다니는데 좀 이상하죠? 취사 야영이 그럼 자연에서 다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은 정말 글자를 잘 보셔야 합니다. 16조 보시면요. 생태 경관 보전 지역에서의 금지 행위예요. 이게 자연환경보전법이지만 현재 16조는 자연환경에서의 금지 행위가 아니라 생태 경관 보전 지역에서의 금지 행위입니다.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이 뭐냐? 경관 보전 지역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2조 정의에 12항에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이라 함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 제12조, 제13조 3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환경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보호되는 구역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새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늪지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관광할 수 있게 되어 있거나 출입이 불가하거나 그런 지역들을 말합니다. 12조나 13조에서 지정 고시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또 이것도 쫓아가 보게 되죠. 환경부 장관은 뭐 아래 호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크다.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다. 생태가 다양하다.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너무 수려해서 좀 보존을 하면 좋겠다. 이런 곳들을 지정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이런 곳에서 우리는 노지 취사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노지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다시 16조를 봤을 때 여기서 취사 또는 야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노지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리고 취사가 두 개가 더 있는데 다음 거를 보시면 제40조에 있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의 훼손 방지를 위해서 취사 야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숨은 뜻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야영장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공원이나 취사가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시면은 거기에 솔반내 취사 금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시나 군에서 야, 여기는 우리가 좀 보여야 될 것 같아. 야, 거기에 취사 못하게 해. 이렇게 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숨은 뜻을 아시겠어요? 그렇게 붙어있지 않은 곳은 암묵적으로 취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이 제가 다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취사 검색을 해보면 여기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네요. 지금 4항을 보시면 40조에 따른 40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곳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사 야영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취사 야영하는 경우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가 되어 있는 것이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여기서 야영을 검색하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야영이랑 취사는 함께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 이 법 하나만 지금 판단했을 때에는 취사 야영은 일단은 상관없다. 여기는 되게 특수한 곳에서만 금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당연히 지키고 있을 테니까 이 법률은 패스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백패킹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산림보호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산림보호법 마찬가지로 검색하고요. 법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목적부터 볼게요.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방 방제, 산불 예방 진화, 또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정의, 산림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산림에서 생활 환경 경관의 보호, 수원, 함양, 재해 방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역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취사 야영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사, 결과물이 없어요. 야영은 검색 결과가 두 개가 있네요. 볼게요. 제34조, 누구든지 아래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특이하게 취사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산불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밑을 보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할 수 있다. 불을 피우는 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 항들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한다면 허가가 된다. 두 번째,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담배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 제1항 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야영이 허가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담배를 피우는 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예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거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야영장과 등등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 휴양간, 취사장을 말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캠핑장 같은 곳, 야영장 이런 곳에서는 허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림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산림보호법은 불을 피워서는 안 돼. 야영과 취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야영이 있었는데 그 야영은 야영이 가능한 곳에서는 불을 피울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되어 있고 야영 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적혀 있고 취사 자체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적혀 있습니다. 법은 불법을 정의하는 거고 내가 내 집에서 낮잠 자는 것이 합법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사 야영은 다 가능해. 단 그러니까 불을 피우지 않는 취사는 역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야영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산림보호법에서만 그런 거예요. 현재 이 법은. 우리나라의 산이라는 것은 먼저 산림보호법 아래에 있어요. 산림보호법 다 준수해야만 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근데 이 산이 공원으로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냥 산도 있고 공원인 산도 있는 거예요. 공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공원이라는 것이 법이 따로 있어서 자연공원을 딱 지정을 하는 경우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공원이 아닌 산,
공원인 산 이렇게 두 가지 산이 있는 거고 취사 야영이 가능한데 불은 사용 못하는 이것은 공원이 아닌 산. 왜냐하면 공원법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공원에선 취사 야영이 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산림보호법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어요. 백패킹 이전에 이미 등산을 하시는 분들 덕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객들도 산에서 뭐 먹고 싶고 산에서 뭐 자고 싶기도 하고 비박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산은 되고 어떤 산은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요새는 이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자연공원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자연공원법 검색해서 띄워놨습니다. 목적을 먼저 볼게요. 자연공원의 지정, 보존 및 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원을 뭐 계속 보존하고 싶다 이런 당연한 목적이죠. 정의,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그리고 군립공원이라는 게 밑에 보면은 시립공원, 구립공원, 지질공원 뭐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해요. 한마디로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은 그냥 다 자연공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편합니다. 여기서 취사에 대해서 검색하면 딱 한 건이 나옵니다. 바로 볼게요. 제27호 금지 행위.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아래 것들 이용하면 안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6번, 7번, 8번 지정된 장소 밖에서 그러니까 공원 내에 지정된 장소에선 가능한데 그 장소 밖에서는 야영, 주차, 취사, 흡연, 뭐 상행위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금지는 아닌데 지정된 곳 외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처음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취사 야영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게 되게 국한된 장소에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던 거고 산림보호법에서는 취사 야영에 대한 정의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공원법에서 처음으로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취사와 야영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취사 국어사전에 끼니로 먹을 음식 따위를 만드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밥을 마는 것도 취사라는 거고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 공원에 가서 믹스커피를 타먹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뜨거운 물을 보온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믹스커피를 준비했지. 왜냐면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잖아요. 가져가서 물 붓고 믹스커피를 타. 그러면 취사야. 음식 비슷한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커피가루 먹고 물 먹으면 취사가 아닌데 물 붓고 커피가루 깨고 커피를 만들면 이게 취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국어사전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뜨거운 물에 커피가루 미리 타. 그래서 걔를 종이컵에 부어 먹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그릇 쓴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가능해. 취사라는 거를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요런 상태가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취사라는 단어 딱 들으면 뭔가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 이게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현재 취사 금지라고 누가 딱 했을 때 어디까지로 취사를 볼 것이냐라는 것이 한 가지 이슈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슈냐? 법에서 취사가 무엇인지라고 정의를 해놓지 않습니다. 어느 법을 찾아봐도요. 취사란 법에서 말한 취사란 이렇게 써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취사라는 것을 사회 통념적인 취사로 법에서는 그냥 니들이 취사 대충 받아들여 이렇게 해놓고 여긴 취사 안 돼. 안 된다는 것만 정의해놨어요. 그러니까 취사가 무엇인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야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잠을 자는 것이 야영인가 인터넷 검색을 해볼게요. 텐트 또는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인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 활동. 그러니까 야영이라는 게 뭐냐? 꼭 잠만 자는 것만이 야영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옆에 두거나 해서 거기서 좀 야외 활동 좀 하는 거 요것을 야영으로 본다. 이렇게 지식백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식백과가 무조건 100%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또 보면은 군대가 뭐 하는 생활 군대는 이제 논외로 치고 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야외 천막을 쳐놓고 하는 생활. 여기서는 좀 천막이라는 걸 쳐놓는다고 생각했어요. 휴양하려고 내가 좀 천막 쳐놓고 하는 걸 야영이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야영이 또 있죠. 뭐예요? 잠자는 거. 보통 야영은 잠자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침낭에서 자든 뭐 어쨌든 간에 텐트 같은 거가 있으면 당연히 야영일 거고 텐트가 없이 자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법 안에서 취사나 야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연공원법에서 특정한 구역 제외하고는 야영 취사를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되게 유명한 산인데 공원이야. 사실 멋진 산이 대부분 공원입니다. 아닌 공원도 있어. 대부분은 다 공원이에요. 그 산에 내가 가.
거기서 나는 좀 하룻밤 자고 오면 좋겠어. 근데 나는 잠을 텐트도 아무것도 안 치고 그냥 옷만 입고 바로 이렇게 자고 올게. 좀 저녁에 밤에 좀 별 좀 보고 올게. 나는 모기한테 뜯겨도 좋으니까. 이거는 야영 아니잖아. 이건 천막 없으니까 야영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취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불 안 쓸게. 취사는 불 쓰는 거잖아. 불 안 쓰고 좀 내가 뭐 거기서 비빔밥 같은 거 좀 이렇게 해먹고 내 맘대로 좀 먹고 좀 옵시다. 하고 좀 경치 좀 보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시나 군에서 공무원들이죠. 그리고 실제 단속을 하면서 벌금도 매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옛날부터 등산객들이 워낙 많고 쓰레기 문제들이 워낙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단속반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자연공원법을 토대로 실제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벌금도 매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취사 야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제가 찾아본 곳은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국립공원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질의응답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그런 취사 같은 질문을 간간히 해요. 왜냐면 공원에서 내가 좀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문의해 볼 수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답변을 해준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이에요. 얼마 전에 등산을 할 때 인화 발화성 물질을 가져가면 불법이라는 뉴스를 봤는데 대피소 매점에서 부탁가서 판매한다. 맞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으로 야영장 및 대피소 취사장에서 취사 행위, 화기류 사용이 허용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아까 법 찾아본 거랑 동일하죠. 산에 불을 가져가는 거 안 되지만 야영장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문제 발열팩 사용 가능한 여부. 불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넣어서 하는 비화식인데 국립공원 내에서 사용 가능하냐? 답변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발열 제품 사용 규제는 뭐뭐뭐에 따라 가지고 대피소 취사장 가능한데 그 외에서는 안 된다. 발열 제품도 안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뭐냐? 끈을 당겨서 발열시키는 도시락 형태. 보온병에서 물을 미리 데워놓고 가지고 와서 컵라면 뜯어서 물 부어서 먹는 거. 꼭 컵라면 아니고 스프도 가능한 거예요. 전투식량 중에서 발열팩을 넣고 물 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현재 언급은 없고 당겨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왜 뜨거운 거를 부어서 하는 거 허용되느냐? 이걸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몇 개 없어. 컵라면, 스프, 커피 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쿡 요리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공원에서 이용 못한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공원에서 못한다는 거지 산에서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산 자체에서는 불만 안 피우면 할 수가 있어요. 발열팩 넣어서 물 끓여서 내가 그 안에서 막 김치찌개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공원이 아닌 산에서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민한 주제에 대한 QA 가져왔어요. 텐트 없이 자는 비박도 불법인가? 야영의 의미가 뭔가 설치물이 있고 자는 것을 사전적으로 야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몸만 이렇게 잘 거야. 이거는 불법이 아니지 않는가? 답변. 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 자연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자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박도 야영하고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는데 법이라는 것은 법이 항목도 중요한데 그 법을 만든 취지, 목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산에서 야영을 못하게 하는 게 텐트를 쳐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산에 텐트를 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야영, 취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산물이 문제인 거죠. 취사 같은 경우는 산불의 문제가 있고 야영 같은 경우는 쓰레기 등이 막 생기고 훼손, 자연이 훼손되는 거. 왜냐면 거기다 응가도 더 많이 할 거잖아요. 잠을 자면. 그래서 그런 자연 훼손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사나 야영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 그 야영의 사전적 의미가 천막 치는 게 야영이라고 해서 난 천막 없이 잘 건데요 라고 해서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정말로 막 고소까지 해서 서로 국가를 상대로 뭐 그렇게 되는 결과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좀 상식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화식 연료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그런 요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찌개를 한다라던가 뭐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면은 부산물로 쓰레기가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음식도 남기기 쉽고 그죠? 요리가 가능해지는 범위가 넓어지면 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 다만 사람들이 산에 대피소가 있고 취사장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목표로 가다가도 고립될 수도 있잖아요. 되게 험한 산세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뭘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다 불법화를 해버리면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뜨거운 물에 컵라면 당기는 전투식량까지는 허용을 한 거예요. 다 이쪽에서는 다 불법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산을 경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지키는 경관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누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한쪽에서 지키기만 하면 뭐해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만들어 준 거지. 요거까지는 우리가 허용할게. 나머지 안 돼. 왜 근데 허용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취사라는 걸 넓은 범위 보면 사실 컵라면 이것도 안 되는 건데 자연공원에서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왜냐면
결국은 취사라는 것을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자기 입맛대로 하면 되는데, 물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너무 벗어나면 국가를 상대로 누가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 상식선 너무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수긍하겠죠. 그러면서 그게 고착화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컵라면도 안 되다가 나중에는 요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 컵라면 정도는 쓰레기라고 해도 다른 막 음식물 쓰레기 봉투 막 많이 생기고 막 김치 막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낫겠지, 그런 게 하나 있고, 물론 컵라면 국물까지 다 마시고 오거나 봉투에 담아오거나 락이나 통에 가져오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 컵라면 정도는 어떻게든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연공원에서의 취사 야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연공원이 산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한강공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 산에서의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는 법에 대한 해석, 이것이 가장 좀 까다로운 편이다. 왜냐하면 산이라는 곳은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버릴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막 옛날부터 많이 버려왔다고. 그래서 되게 까다롭게 절차를 만들어 왔고 단속도 실제로 합니다. 우리가 한강공원 가는데 누가 단속 안 하잖아. 한강공원에서 도시락 먹고 있는데 그거 단속하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에서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방금 제가 지금 홈페이지 보여드린 게 주로 산에서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가장 까다로운 편이다. 취사 야영 금지다라고 어딘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야 거기서 그러면 뜨거운 물 가져와서 컵라면 정도는 만약에 주변에 방해가 안 된다면 특정한 목적에서는 주변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새보구역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상한 냄새를 우리가 풍겨도 안 되고 저녁에 헤드라이트를 켜도 안 돼요. 자동차도 다 빠져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전투 진행 정도는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한강공원 가보시면은 거기는 매점에서 전기로 라면 끓여져요. 전기 취사를 아예 매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취사가 불가능한데 전기로 하는 취사는 취사로 이제 보고 있지 않는 거겠죠, 한강공원 자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차박에 대한 거예요. 차에서 자는 거. 차에서 자는 것은 과연 야영인가? 어떤 분들은 차에서 자는 것은 뭐 도구를 이용해서 자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야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야영이 불가한 곳에서 차에서 자는 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 보시다시피 아니에요.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애초에 다 금지입니다. 다만 차에서 자는 것은 불법인 동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졸리면 자고 가라고 하잖아요. 주차장에서 가서 졸음 쉼터가 있잖아요. 심지어 주차장은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차 안에서 자는 것은 굳이 따지면 야영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이 뭐가 되든 간에 잠을 자면 야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단 차에서 자는 야영은 다른 야영하고 다르다. 차에서 자기 때문이다. 이거는 하나씩 차박 관련된 것들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공원법 다음으로 해수욕장에서 어떤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봅니다. 총칙, 목적이 있죠. 해수욕장을 쾌적한 국민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뭐 물놀이 등등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중요한 거 제6조에 따라 지정 고지된 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취사를 찾아봐야겠죠. 취사를 찾아보면 제22조 해수욕장에서 준수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제1항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과 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5호로 보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복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이 있고 지정되지 않은 모래사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유지이거나 모래사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관광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수욕장인 게 아니고,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만 해수욕장이고 거기는 취사 야영에 대해서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정되지 않은 곳은 그 지역의 주인이 여기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노지에서는 취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금지 조항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앞에 모래사변이 있고 바다에 있는데 그렇게 경관이 막 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면 해수욕장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에요. 해수욕장인 곳과 해수욕장이 아닌 그런 곳이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해수욕장이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곳에 취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정해진 곳이 해수욕장 전체일 수도 있다. 왜냐면 정하는 곳 나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가 또 취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취사가 안 된다, 불을 피면 안 된다, 이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반은 정해진 지역에서 하면 된다는 거고, 또 어떻게 반은 여기 해수욕장이 아니면 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모래사변에서 우리가 취사를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꽤 넓은 곳에서 사실 취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취사가 불가능한 곳에 취사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안 되는 곳에서도 나는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안 되는 곳에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해수욕장 들어가면요,
해수욕장 이용 수칙이 적혀 있어요. 거기서 취사 야영 금지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 하면 당연히 안 되고, 그 팻말을 어디서 만들었다고 적혀 있어요. 시나 군, 공무원들이 만든 거면은 딱 운영한 수칙이 있는 거니까 그대로 당연히 따라야겠죠. 취사 야영이 없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해수욕장 중에 한 곳은 사람들 낚시하고 취사하고 다 하는 곳인데 현수막이 되게 많습니다. 현수막이 없으면 오히려 여기는 취사가 원래는 금지되는 곳인데 좀 관리를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수막이 되게 많고 관리를 하고 있어. 근데 어떤 현수막이 있냐고요? 쓰레기는 되가져갑시다, 밤늦게 불꽃놀이를 터뜨리지 맙시다, 이런 현수막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취사 낚시 다 해. 근데 금지에는 안 적혀 있어. 그럼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지. 여긴 취사 허용구역입니다, 이렇게 써놓지도 않아요. 물놀이 가능한 곳에서 여긴 물놀이 허용구역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물놀이 불가능한 곳에 물놀이 불가구 이렇게 쓰는 거고, 취사 금지 구역에 취사 금지라고 쓰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은 여긴 취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붙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일이 아니야.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걸 안 해놨어. 다른 현수막은 다 있어. 취사가 가능한 해변이라는 거예요. 취사가 무조건 해수욕장에 다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하천법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 피해 예방, 관리 보전 등등등. 자, 정의를 보겠습니다.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이 모여 흐르는 물길,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지정된 곳을 말한다. 하천구역과 시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7조 제2항이랑 제3항에 따라서 지정된 곳을 또 찾아봐야 하는데,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댐의 하류여가지고 좀 배수 역량이 중요한 곳, 유역면적 합계가 뭐 어느 정도 이상,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통 등등등 막 써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큰 강은 다 하천이다. 그다음 두 번째 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다 하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동네에 있는 개천, 뭐 약간 계곡 이런 거 뭐냐? 그런 작은 개울가나 계곡 같은 것은 여기 사망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 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면 물이 흐르고 거기에 이름이 있다, 그럼 다 하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취사라는 것을 검색했더니 한 가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 행위라는 것으로 6항에 야영 또는 취사가 금지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잘 보셔야 돼. 1, 2, 3, 4, 5까지는 그냥 써져 있는데 6은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하천의 이용 목적 및 수질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바로 위는 1, 2, 3, 4, 5, 7 이 항들은 하천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적혀져 있는 건데, 6은 특정한 지역을 딱 고시하면 그 지역에서는 야영 취사가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대통령령 정하는 바가 어디냐 딱 눌러보면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데, 시도지사는 뭐 아래 목적으로 인해서 금지 지역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천의 이용 목적, 하천 오염원의 현황, 수질 오염도, 쓰레기 발생 처리 현황, 한마디로 이 하천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목적이 딱 생기게 되면은 그 하천을 그런 지역으로 고시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쓰레기 좀 많은데 여기 취사 금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여기 수질 보호구역으로 지정할게 하면서 관련 그 관할 구청 등등이랑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딱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끼리 말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수질 보호구역으로 딱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 그 땅에선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강이 이렇게 흘러, 이름 다 똑같잖아.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다 하나, 뭐 이름 섬진강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질 보호구역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강도 보시면은 낚시 금지 구역이랑 낚시 가능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금지 구역은 수질 보호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이 전체가 줄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좀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다 안내판을 설치를 합니다. 안내판은 필수예요.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시작할 때, 중간, 끝에 이런 데다가 정해뒀습니다. 왜냐면 안 적어두면 어딘지 어떻게 알아? 다른 자연 환경 보전하는 곳처럼 막 습지대를 막 보호해야 돼, 이렇게 막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인이 두고 예쁘게 꾸미고 막 관광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이용 안 하면 깨끗해지는 거지.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팻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팻말 없으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 운영진이 거기 항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팻말이 있어요. 가보시면 항상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본 데들이 있고, 물론 당연히 거기서 취사는 안 했죠. 그래서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곳은 수질 뭐 오염 등을 방지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 취사 등등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피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 행위를 보면은 하천 자체에서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질 오염 방지 차원에서 정해진 고시하고 있는, 여긴 취사 금지입니다라고 정확히 딱 팻말로 고시하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면 취사와 야영에 대한
금지 행위는 적혀있지 않아요. 하천에서. 어떤 분들은 하천에서 취사여행 금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완전 잘못된 정보고, 다른 해수욕장이나 등등이랑 또 다른 게, 해수욕장보다 정해진 곳에서는 취사 범위가 좀 상대적으로 좁죠. 당연히. 왜냐면 해수욕장이 공원이니까 대부분. 하천은 그게 아니에요. 하천은 공원이랑 무관합니다. 하천은 대부분이 취사 가능해요. 대부분이 취사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취사가 불가능한 건 아주 일부의 곳이고, 제가 여태까지 캠핑 차박 다니면서 2번 정도 봤어요. 그런 곳을. 당연히 거기서 안 했죠. 원주 근처에 하나 있고, 또 하천에서 취사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주팔봉, 목계, 솔바 이런 데들이 하천 옆에 있는 되게 유명한 차박 성지인데, 거기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에서 운영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아니냐? 아니에요. 야영장 아니고 그냥 시에서 무료로, 앞으로 물론 유료라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벌써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료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쓰레기 계속 시에서 치우고. 왜 치웠을까요? 해수욕장 우리가 방문해서 놀고 나가면은 쓰레기 겁나 많아요. 차박해서 갔다 와서 쓰레기 많죠. 해수욕장 사람들 놀고 나가면 진짜 쓰레기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그거 치우잖아요. 시에서 왜 치워? 돈 들여서. 국민들 여가 활동 도와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목계솔바, 수주팔봉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히 야영장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취사는 가능하다, 하천에서. 그 외에도 하천에서는 취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가 되게 많아요. 어떤 곳에서 쓰레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차박 캠핑 쪽 늘어나면서 막 쓰레기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취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그 하천을 그냥 무조건 여기 취사 불가능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 하천을 수질 오염 보호구역으로 등록을 하는 거지. 등록하고 적용되니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내를 하더라고. 여기는 뭐 내년 6월을 목표로 수질 오염 보호구역으로 등록하려고 하고 있다. 그때부터는 취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아예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도 막고 싶은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취사를. 자, 지금까지 자연환경보존법을 시작해서 산림법, 자연공원법, 해수영처법, 하천법까지 이렇게 5개의 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 한번 할게요. 한 가지 특징, 취사 야영에 대한 정의는 없다. 취사가 무엇이고 야영이 무엇인지 정의는 없다. 또 한 가지 특징, 자연공원법을 토대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취사와 야영에 대한 기준이 있다. 취사 가능한 곳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만 취사를 할 수가 있다. 산에서는 화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해수욕장도 정해진 곳에서만 취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곳이 이제 범위가 다를 뿐이고, 해수욕장 등록되지 않은 해수욕장들도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불가능한 곳이 아주 일부 있고, 하천에서는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말이 없다. 그리고 제가 수도법을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수도법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수도법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호를 보시면 지정 공고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아래 호의 행위들을 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취사 행위가 바로 적혀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 2항을 보시면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행위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행위는 수도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12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 수질 보호 등의 이유로 일부 구역에서 취사, 야영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 역시 찾아가 보면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드려야 하는 게 차박이거든요. 차에서 잠을 잔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차에서 취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사 야영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차에서 취사, 차에서 야영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들이 과연 그 운영하고 있는 그 땅에 제한을 받을 것인가? 한마디로 내가 산에 가서 차 안에서 취사를 하면 그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사실 불법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이 갑자기 뜬금없게 형법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형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범죄 성립과 처벌 같은 것을 정해 놓은 그런 법인데, 여기에 굉장히 큰 법령이 하나 있어요. 제 321조인데 사람의 신체, 주거, 관련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법이 뭐냐면은 집, 자동차, 비행기, 선박을 약간 동일한 곳으로 현재 보면서 거기를 제3자가 마음대로 수색하면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자동차는 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수색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으로 보면 구석구석 뒤지어 찾음,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뒤진다, 수색한다,
이러는 거죠. 제가 차 안에서 취사를 하고 있다고 쳐봐.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뭐야 블루진이 여기서 취사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신고를 했어. 관리자가 와가지고 밖에서 똑똑 두들기면서 선생님 여기서 취사하시면 안 됩니다. 끄고 나가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내 차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거 취사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저한테 벌금을 매기려고 해. 여기서는 취사 금지 구역인데 하셨으니까 벌금이에요 하면서 제가 취사했던 사실을 막 수색한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제가 소송을 걸어서 그 사람이 징역 3년 이하의 형벌에 처하는 거야. 제 차를 수색할 권리가 없는 거죠. 자동차 안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신고했다고 해서 쉽게 거기를 수색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수색하려면은 정말 합법한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자동차 안이라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600마지기 같은 경우 보면은 단속을 안 할 때는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 아수라 상태가 다 취사하고 난리나 바깥에서. 근데 단속을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단속을 하고 있을 땐 당연히 막 이제 밖에서 취사를 못 하잖아요. 다들 부랴부랴 이제 떠나가거나 차 안에서 취사를 합니다. 근데 차 안에서 취사하는 거기서 막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것도 단속을 하려고 했어. 근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형법에서 이미 차 안에 수색하는 것을 범죄라고 정의해놨단 말이에요. 관리하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박을 많이 하는 그런 성지 같은 데서는 절대 스트레스 차박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차 안에 루프탑 올리는 것도 단속할 수가 없어요. 왜? 차를 주차를 허용하는 순간 내가 차 위에 토끼 귀를, 물론 딱딱한 물건을 올리면 안 돼요.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천으로 된 토끼 귀를 차에 달든 차에 데카를 붙이든 차에서 내가 낮잠을 자든 차에서 TV를 보든 차 루프탑을 얹든 꼬리 텐트, 바닥에 뭐 하지 않은 그런 걸 두든 내 마음이야. 차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가든 내 마음이고 차에 어떤 걸 부착하든지 간에 그게 법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장소 불문하고 내 마음입니다. 단 이것들을 막으려면 주차를 금지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을 제가 피해가려고 뭐 이렇게 찾는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법상으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은 주차를 아예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도착해서 나 저 풍경 잠깐 보다가 나 너무 졸려 1시간만 자고 갈게, 이거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의자를 조금 편하게 눕혀서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잘게, 이 중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길이를 180 이상 만든 평평한 침상을 만들어서 잠자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차 안은 개인적인 생활, 내가 내 차 안에서 뭐 쭈그리고 자든 뭘 하든 누가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형법상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 안이라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굉장히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정받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임시도로 같은 게 뚫려 있어가지고 산을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타고 산을 좀 옆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산 바로 옆을. 근데 산에는 인화물질을 못 가져가거든요. 근데 자동차 인화물질이 있어. 자동차라는 것이 굉장히 이 장소에 있어서 예외적인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법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뜬금없죠. 제25조를 보시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이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CCTV에 대한 설치 운영 제한이에요. 우리가 공개된 어떤 장소에 CCTV처럼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카메라를 딱 설치하는 경우 이러저러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수단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뭐냐? 법령에서 구체적 허용,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을 위해서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약간 좀 감이 오시죠? 교통 단속이라 교통 정보의 수집, 분석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감이 오죠? 우리가 도로 달릴 때 보이는 CCTV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망을 보면 이랑 각 호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설치를 하려고 할 때 뭐 이러저러하게 막 거쳐가지고 의견 다 수렴해가지고 해야 한다. 게다가 사항을 보시면은 설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속도 위반 카메라다라고 하면은 써 있어야 돼. 옆에 이거 속도 위반, 뭐 어떤 분석을 위한 카메라다 그러면 분석용 카메라 이렇게 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CCTV들이. 이 법을 왜 꺼냈냐 하면은 이 법은 실제로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와 연계되어서 되게 여러 가지 판결이 인용된 그런 법이에요. 차 안에다가 우리가 블랙박스를 앞뒤로 보통 설치를 하잖아요. 버스는 좀 예외적이에요. 버스가 안에서 설치하는 거는 목적을 딱 명시를 하는데, 우리가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설치하는 블랙박스를 내 마음대로 설치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서 내 마음대로 붙이고 제품 교체도 마음대로 하고, 요새는 막 되게 파노라마 식으로 찍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이 CCTV가 차 내부를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량 번호, 사람 얼굴을 찍는 용도야. 심지어 실제로 차량 번호를 찍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 얼굴도 정확히 안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CCTV가 아주 그냥 대놓고 남들의 개인정보를 내가 촬영하는 거야.
물론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고의 어떤 정확한 경위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건 필요한 이유고 실제로 전부터 가능했던 이유는 차량 안이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형법상 아예 차 안을 제3자가 적법한 절차가 없는 경우 수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차 안에서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대놓고 불법적이니 차 아니라고 해도 사적인 공간이어도 불법은 따로 있죠. 꼭 사적인 공간에서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누굴 때려도 안 되고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적인 게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차 안에서도 하면 안 되겠지만 장소에 국한되어서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CCTV를 내가 내 집 안에 설치하면 자유잖아요. 근데 그거를 밖에다가 길거리에 내가 설치해놓으면 그거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 안은 합법이에요. 차 안도 내 공간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물론 그 기반에도 형법도 함께 있고요. 한국관광공사 TV도 보면 예전에 차박 그 영상을 다룰 때 거기서 나와요. 차 안에서 잠자고 취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법적으로 이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뭐 그런 게 정해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자연공원에서 잠을 자는 것은 수단과 방법과 상관없이 잠을 자면 무조건 야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연공원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자연공원에서 차에 있는 경우 차에서 자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다 지금 예외들을 다 적용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차 안에서 하는 게 무조건 다 합법이니까 다 열심히 합시다 뭐 이렇게 꼭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을 그냥 해석한 거예요. 법을 해석한 거고, 차 안에서 화기를 이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요. 창문도 무조건 일정 이상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차량끼리 부닥칠 수 있는 곳에서는 주차장이 막 빼곡한 곳에서 차 안에서 취사를 만약에 하면은 주차하는 다른 차가 실수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화기를 운용해서 막 취사하고 있는데 뒷차가 옆차가 뭐 지나가다 나를 받았어. 내 차가 꽝 했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화기류를 이용한 취사는 옆에 소화기 저처럼 항상 두고 좀 주변의 안전을 약간 확보한 다음에 하시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이용한 이렇게 불로서 조금 안전한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게 물론 안정상으로는 더 좋겠죠. 캠핑카, 카라반 이런 거 만들 때 대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해주는데, 거기 하나가 취사 장비가 있어요. 차 안에서 취사하는 게 되게 위험하죠. 물론 안전하진 않아. 하지만 취사 장비가 있어야 또 캠핑카로 용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차 안이 개인적인 공간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차박 금지라고 써져 있는 거는 그 현수막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차 금지는 말이 되는데 차박 금지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물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취사를 해도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 차 안이라는, 저는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캠핑 취사 이런 거 합법 불법 찾아보면 나온 영상이 좀 틀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영상들은 그 결론적으로 취사를 다 불법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취사가 전체가 다 불법이다라고 정의해 놓은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엔가 있는데 내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로 법이 되게 다양하니까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은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은 비공개 처리하고, 알고 보니까 취사가 전체가 금지였다, 이렇게 정정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제 말이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저도 이 영상 빨리 지우고 새로 이렇게 정정 영상 내고, 저도 지난 이제 캠핑들은 뭐 지난번엔 그랬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다시는 그 노지에서 캠핑을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참고로 티맵 점수가 99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2차로로 주행을 하고요, 고속도로. 여기까지가 노지에서의 취사 야영 그리고 차박에 대한 저의 어떤 법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법은 글자로 써져 있는데 읽는 사람이 아무래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해석이라는 말을 달았고요. 제가 무조건 제 말이 맞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저도 그 의견 댓글로 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뿅.